AIPAC.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바로 이 단체입니다. 이들이 미국의 중동 외교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오늘 그 진짜 영향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온라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견부터 시작해 볼까요? 레딧 같은 곳을 보면 에이팍의 힘은 사실 과장된 거다.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미미하다. 이런 주장들이 꽤 많거든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돈의 흐름과 그 영향력을 하나하나 따라가 볼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전체 그림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오늘 분석은 크게 5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핵심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금의 흐름, 그들의 전략, 그리고 실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이런 로비 활동이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 바로 AIPAC의 영향력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있는 거죠.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건 AIPAC 때문이 아니다. 사실은 거대한 석유 자본의 이해관계나 또 엄청난 투표 파워를 가진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 같은 더 큰 힘들이 작용하는 거다라는 시각입니다.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럼 그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이런 문제를 파헤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와, 액수 보이시나요? 1억 2,690만 달러. 이게 2023-2024년 단 한 번의 선거 주기 동안 AIPAC가 관련된 조직들이 쓴 돈입니다. 글쎄요, 이걸 보고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의문이 들죠? 자, 근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조직이 둘로 나뉘어 있어요. 하나는 AIPAC 팩인데 이건 여러 사람들한테서 기부금을 모아서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유나이티드 데모크러시 프로젝트라는 슈퍼팩인데요. 여긴 특정 후보랑은 별개로 그 후보를 띄워주거나 혹은 떨어뜨리기 위한 광고에 돈을 무제한으로 쏟아붓는 곳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틀 안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막대한 자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기부자들 명단을 보면 정말 쟁쟁합니다. 워츠앱 창업자인 얀쿰, 카지노 거물인 미리엄 아들슨, 헤지펀드 창업자 조너슨 제이콥슨 같은 말 그대로 미국의 최고 부자들이죠. 기술업계 거물부터 월스트리트 금융가까지 이들이 바로 이 자금의 원천입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모였습니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실제로 정치를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기서 아주 고전적인 전략이 등장합니다. 바로 당근과 채찍 전략입니다. 잘 아시죠? 원하는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보상, 즉 당근과 처벌, 즉 채찍을 함께 사용하는 거죠. AIPAC의 전략은 이 접근법의 거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게는 아낌없는 지원을 퍼붓고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정치적으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그 전략이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왼쪽 채찍 부분을 보세요. 가자지구 휴전을 요구했던 자말 보먼, 코리 부시 같은 의원들, 이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에게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어서 공격 광고를 내보냈죠. 반면에 오른쪽 당근을 받은 이들을 볼까요? 아담 슈프, 웨슬리 벨 같은 후보들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운명이 완전히 갈리는 거죠. 사실 때로는 직접 돈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우리 노선과 다르게 행동하면 다음 선거 때 수백만 달러짜리 반대 광고를 보게 될 거다라는 그 위협 자체가 엄청난 압박이 되는 거죠. 일부 정치인들은 실제로 AIPAC의 입장에 동조하면 거액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압력인 셈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렇게 돈과 압력을 동원해서 정치인들을 움직였다면 이게 과연 어떻게 실제 미국의 정책으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첫째, 일단 워싱턴의 핵심 인사들과의 접근권을 확보합니다. 에이펙 연례 총회는 대통령부터 의원들까지 모두가 참석하는 필수 행사가 됐죠. 둘째, 이렇게 확보한 영향력으로 친이스라엘 성향의 후보들을 공화당, 민주당 가리지 않고 지원해서 의회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의회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에 맞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도록 로비를 하는 거죠. 이 도넛 차트를 좀 보세요. APEC가 연례 총회 참석률인데 미국 상원의원의 68%, 하원의원은 무려 74%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미국 의회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이 행사에 온다는 건데 이 단체가 워싱턴에서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죠. 이렇게 확보한 접근성과 영향력은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정책 결과물로 나타나죠. 2014년에 통과된 미국 이스라엘 전략적 파트너십 법안처럼 아예 법으로 관계를 규정하고요. 매년 약 38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성공적으로 확보합니다. 또 강력한 이란 제재 법안을 밀어붙이거나 유엔에서 이스라엘에 불리한 결정이 나올 때마다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드는데 1982년 이후 무려 3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봤을 때 미국 민주주의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현실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워싱턴의 영향력이라는 게 A가 이기면 B가 진다는 식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거든요. 거대 석유 자본, 종교단체, 그리고 에이펙 같은 강력한 로비 단체들은 서로 경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함께 움직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서로의 영향력을 더 키워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AIPAC와 관련 조직들은 한 선거 주기에 1억 2,600만 달러 이상을 쓰는 말 그대로 재정적 강자입니다. 둘째, 이들은 당근과 채찍 전력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정치 지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있죠. 셋째, 이런 영향력은 실제 법원 통과나 외교정책 결정 같은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강력한 로비는 미국의 다른 전략적 이해관계나 영향력 있는 유권자 집단과 같은 힘들과 공존하면서 때로는 시너지를 낸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소수의 부유한 기부자들이 내는 막대한 돈이 단 하나의 외교정책 이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용될 때 과연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